내가 1년간의 자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대학교 1학년간 자취를 해봤지만 도무지 살림 솜씨가 나아지질 않아 결국 조금 멀지만 집에서 통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내가 집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자꾸만 내 방에서 짖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필 자정이 넘은 시간에만 짖어대는 통에 주위 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새벽 2, 3시까지 개를 꼭 끌어안고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하며 진정시켜야만 했다. 그러다가 개가 어느샌가 잠에 들면 나도 겨우 내 방으로 돌아가 눈을 붙이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잠에 들었다가도 다시 개가 깨어 내 방으로 들어와 짖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면 또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개를 끌어안고 거실로 나가 진정시키는 일을 반복했다. 집에 들어온 초창기, 그러니까 개가 짖기 시작하던 처음에는 내가 1년 동안 따로 살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짖는 것이 일주일이나 계속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무리 따로 살았던들 가끔씩 집에 들렀던 것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아예 집에 눌러앉아 이틀을 쉬다가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간 적도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집에 왔다고 해서 개가 짖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꼬리를 치며 반가워했으면 반가워했지 내가 낯설어 짖은 적은 없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개는 꼭 내 방에서만 짖었다. 그것도 나를 보며 짖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 방의 창문을 노려보며 짖었다. 창문에는 내가 자취방에서 쓰던 블라인드를 옮겨서 달아놨었는데 그게 문제인가 싶어 블라인드를 떼서 창고에 넣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개는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하게 짖는 것도 같았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집으로 옮겨온 물건들이 아직 냄새가 낯설어 그런가 싶어 자주 내 방에서 같이 놀아주며 자신의 냄새도 묻히고 또 물건들의 냄새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개는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참다 못한 내가 방문을 닫고 생활해보아도 꼭 밤만 되면 내 방문을 애처롭게 긁으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다. 그러다가 방문을 열어주면 또 내 방으로 뛰쳐들어와 창문을 보며 짖는 것이었다. 나는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 되었다. 도무지 무슨 방법을 써도 개가 짖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또 꼭 밤에만 짖는 통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해보았다. 어디가 아파서 그런가 싶어 병원에도 데려가 보았지만 꽤 큰 돈을 주고 종합검진을 해보아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다. 간식을 주며 훈련을 시켜도 간식을 먹는 잠깐 동안뿐 다 먹고 나면 다시 또 줄기차게 창문을 보며 짖어대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때서야 나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낙에 착하고 영리한 강아지라 배변 훈련을 시킬 때는 물론 앉아, 기다려 같은 간단한 훈련도 금방금방 익히던 녀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짖는 문제로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짖기 시작한 후에 낮에는 전혀 짖지 않았고 내 방 외에 다른 장소에서 짖는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개가 주구장창 바라보며 짖는 그 창문에 뭔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블라인드도 아니라면 창문 자체 혹은 창문 그 너머에 뭔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개가 짖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창문 너머에 혹시 뭐가 있나? 고양이 같은 게 앉아있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창문을 열어 몇 번씩 확인하곤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창문을 열면 개는 더욱 맹렬하게 짖곤 했다.
그래서 나는 조금 기묘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지금 이 개는 창문 밖에 귀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다. 이상하고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도 짖는 것을 멈추지 않는 개를 보며 할 수 있는 남은 상상은 그것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오싹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도 같아 오히려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도 같았다. 그래, 귀신이 나오는 거라면 귀신을 쫓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당시에 나는 계속 개가 짖어대는 통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정확한 사고를 할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귀신이 무섭기는커녕 개가 짖는 것만 멈춰준다면 귀신에게 썩 꺼지라며 화를 내고 주먹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동대문으로 가 염주와 묵주 그리고 십자가와 달마상을 사왔다. 조금이라도 귀신을 쫓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전부 사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창틀에 올려놓거나 창문 고리에 걸어두었다. 특별한 종교가 없었던 관계로 온갖 물건을 몽땅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개는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역시 귀신 같은 건 아니었던 걸까? 하는 실망 아닌 실망이 들었지만 딱히 물건을 사온 것이 후회되지는 않았다. 블라인드를 떼버리거나 내 방을 친숙하게 만드는 작업,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짖지 않게 훈련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해본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귀신을 쫓는 물건이 내 방에 있다는 것이 뭔가 안심이 되기도 했다. 사실 개가 짖기 시작한 이후로 뭔가 자꾸만 섬뜩한 기분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고 개가 밤에만 짖는 것, 그것도 내 방 창문만 노려보며 짖는 것에는 뭔가 초자연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언뜻 들어왔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며칠을 긴장과 짜증과 시끄러움, 그리고 제대로 자지 못한 피로에 찌들어 살게 되었다. 나는 아예 개가 짖는 것에 맞추어 생활 패턴을 바꾸고 밤에 개가 짖지 못하게 품에 안고 달래며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거나 TV를 보고 개가 짖는 것을 멈추는 새벽녘이 되면 잠에 드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내가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무슨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방법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문제는 신기하게도 한순간 해결되었다.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씻고 머리를 말리고 손질하는 등 분주하던 날이었다. 당연히 그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아침부터 수업이 있는 통에 피로는 더욱 극심했다. 반쯤 비몽사몽한 상태로 머리를 다 말리고 발표를 위해 평소엔 잘 입을 일이 없는 정장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넥타이를 매고 정장 마이를 입는데 왼쪽 가슴팍에 뭔가 이질적인 감각이 들었다. 안주머니를 뒤져보니 거기엔 두꺼운 노란색 한지 같은 것이 손가락 2마디 길이로 둘둘 말려 스카치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다. 잠시 나는 그것이 무언지 생각하다가 이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자취를 하던 시절 대학교에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침 장례식장이 학교에서 멀지 않아 동기들이 다 같이 모여 조문을 갔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장례식장에 갈 때는 노란 종이에 소금을 싸서 들고 가야 하며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소금을 밖에다 버리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미신 같은 것을 꽤 엄숙한 얼굴로 말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걸 듣는 다른 친구들은 뭔가 시큰둥해 보였고 말을 꺼낸 녀석은 그런 친구들을 보고는 약속 장소에 정말로
인원수만큼 노란 한지에 소금을 싼 것을 가지고 나타났다. 친구들은 다들 마지못해 그걸 받아 각각 주머니에 넣었고 나 역시 그걸 받아들고는 마이 안주머니에 넣어두었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버리는 것을 완전히 까먹은 채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다. 자취방을 빼며 그 정장 역시 내 방으로 같이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동안 정장을 입을 일이 없어 완전히 잊고 지내다가 지금에서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나는 일단 발표를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이 더 급했던 터라 그걸 다시 마이 주머니에 넣고 학교로 향했다. 그리고 발표를 무사히 마친 후 그걸 줬던 친구의 말에 따라 집이 아닌 곳의 쓰레기통, 즉 학교 안에 적당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발표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에 씻지도 못하고 녹초가 되어 잠들어 버렸다. 그리고 내가 다시 눈을 뜬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평소라면 개가 짖어서 분명 자정쯤엔 눈을 떴을 터인데 그날은 그런 일도 없이 아침까지 푹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혹시나 싶어 가족들에게 물어보아도 모두 지난밤 개가 짖지 않았다고 대답해왔다. 나는 반신반의하며 재차 확인을 위해 그날 밤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역시 개는 짖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 1시, 2시, 3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도 개는 짖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자신의 방석 위에서 몸을 뒤척거리며 쿨쿨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었다. 가서 쓰다듬어 보아도 귀찮다는 듯 몸을 돌릴 뿐 나를 보며 짖거나 내 방으로 뛰어와 짖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개는 더 이상 창문을 보며 짖지 않았다. 처음엔 도대체 왜 갑자기 개가 짖지 않는 건지 이유를 짐작하지 못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기억을 되짚어 나가니 발표날 버렸던 그 노란 한지 뭉치가 기억났다. 발표의 긴장과 잠을 못 잔 피로로 경황이 없는 통에 생겼던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정말 그 한지 뭉치를 버려서 생긴 일인가? 아니 그럼 그 한지 뭉치에 귀신이라도 붙어 있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아무려면 어때? 이제 개가 짖지 않으니 다행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그렇게 창문을 보며 짖는 개의 소동은 끝이 났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섬뜩한 기분이 들곤 한다. 정말로 내 방 창문 너머에 미처 버리지 않은 소금에 이끌려 찾아온 개들만이 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렇다면 말이다. 내가 그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로 자취방에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사이의 기간, 즉 나를 위해 귀신을 보고 짖어줄 개가 옆에 없던 기간에는 그 귀신은 혹은 귀신들은 계속해서 홀로 자취방에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튼 모든 것은 모를 일이다. 오늘의 괴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건 정말로 한지 뭉치를 버리지 않아 생겼던 그런 일일까요? 아니면 개가 잠시 히스테리를 부렸던 것일 뿐일까요?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